여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이런 꼴로 나타나? TV스타 교수는 올해의 경제인상 시상식에서 30년간 자신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자신의 은사님들과 방송국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초라한 꼴과 시큼한 땀 냄새가 죽도록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쫓아낸 그 아내가 바로 다음 날 생방송 중에 자신이 밟고 선 이 빌딩의 100% 소유주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려다보는 호텔 대연회장에서 올해의 경제인상 시상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장 차림 인사들이 박수를 치며 무대 위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해의 경제인상 수상자는 최민준 교수님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더욱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민준이 턱시도를 차려입고 무대로 올라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조명이 그를 따라 움직이며 마치 스타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민준이 트로피를 받아들고 관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댔어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민준이 마이크 앞에서 짧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어요. 연회장 맨 뒤편 구석진 자리에서 박수진이 작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10년도 넘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와 깃부분이 낡아서 색이 발해 있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무대 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수진이 혼자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칵테일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권했어요. 최민주는 여러 인사들과 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연회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교수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 방송에도 출연 부탁드려요. 교수님의 연구가 정말 대단하더군요. 최민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고급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때 최민준이 연회장 뒤편을 돌아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황 여사도 아들의 시선을 따라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황 여사의 한복은 은실로 수놓은 고급품이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황 여사가 먼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일어나며 황 여사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황 여사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예, 너 혹시 오늘도 그 식당 쓰레기통 비우고 왔니? 황 여사가 수진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시큼한 냄새가 내 아들 격 떨어뜨린다고 몇 번을 말했니? 황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이를 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도끼는 그대로였어요. 그때 최민준이 혼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손에 든 채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최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다가갔지만 최민준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수진이 반갑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 이런 꼴로? 최민준이 수진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이런 꼴로 나타나? 최민준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명예에 흠집 내지 말고 그냥 집에나 가 있어. 최민준이 수진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멀리서 방송국 임원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빨리 사라져. 황 여사가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예, 여기서 창피 주지 말고 빨리 꺼져.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 아들 이미지에 독이야. 황 여사가 수진을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수진은 뒤돌아보며 연회장을 바라봤지만 최민준은 다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복도에 혼자 남은 수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 완료.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있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혼자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녀의 손은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모든 모욕이 그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준과 황 여사는 마치 냄새나는 짐을 치운 듯 안도하며 리셉션을 즐기고 있었어요. 수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화려한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박수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최민준이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어제 시상식 때문에 늦게 들어온 그는 아침까지 푹 잘 예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간단히 물만 마시고 집을 나섰어요.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수진이 한숨을 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수진은 만복식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주방에 형광등을 켰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어제 쌓인 설거지 더미 앞에 섰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하자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쉬지 않고 설거지를 했어요. 점심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수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릇 씻기, 바닥 닦기, 쓰레기 치우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낡은 가계부를 펼쳤어요. 오후 4시 수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설거지와 청소를 반복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식당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포장마차 준비해야지. 수진이 집으로 가서 포장마차용 재료를 챙겼습니다. 김밥 재료와 떡볶이 재료를 플라스틱 통에 담았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술 마신 학생들과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사장님, 김밥 2줄이랑 떡볶이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수진이 능숙하게 김밥을 썰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땀이 났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엌 식탁 위에 월급 봉투를 놓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 250만 원. 수진이 연필로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이 대표님께 75만 원. 월급의 30%를 계산해서 따로 표시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번 현금 50만 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남은 생활비를 따로 봉투에 담아 올려놓고 가계부를 살펴보았죠. 남편 양복 300만 원, 시어머니 가방 500만 원. 수진의 가계부에는 온통 남편과 시어머니 지출만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지출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내 몫은. 수진이 자신의 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원이라고 적힌 숫자가 30년째 그대로였어요. 그때 황 여사의 방에서 불이 켜졌어요. 황 여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제 들어와? 포장마차 정리하고 왔어요,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황 여사가 테이블 위 돈 봉투를 보더니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번 달도 수고했다. 돈에서는 참 좋은 향기가 나는데 어째 내 몸에서는 시큼한 냄새만 나는지 모르겠다. 황 여사가 돈 봉투를 가져가며 안 입고 온 듯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뭐, 불만 있어?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최민준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시상식에 여운이 남아있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다 아내를 보자 최민준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당신 냄새 때문에 내 책에서까지 냄새가 배는 것 같아. 그냥 안방 말고 다른 데서 자. 최민준이 안방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수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서 75만 원이 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수진이 봉투를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모바일 뱅킹 앱을 켜서 투자법인 이정훈으로 송금했어요. 30년간 매월 같은 금액으로 입금했습니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수진은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 송금한 금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다 왔어. 힘내자.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는 황 여사가 명품백을 고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식당 일과 포장마차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새 가방을 사는 중이었습니다. 이 가방이 참 예쁘네요, 부인.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황 여사가 800만 원짜리 가방을 쉽게 골랐어요. 카드를 내밀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 내조하느라 바쁜 현모양처거든요. 황 여사가 직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직원은 알 듯 모를 듯 웃으며 가방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황 여사는 새 가방을 자랑했어요. 어떠니, 수진아?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어머님. 수진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설거지 때문에 생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새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역시 좋은 옷은 다르네. 최민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일 방송 출연을 위해 새 양복이 필요했거든요. 민주는 밖에서는 고상한 척하지만 자신이 번 돈은 한 번도 생활비로 낸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아내에게 큰 소리만 뻥뻥 쳐대는 이중 인격자였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30년간 반복된 이 풍경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황 여사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황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어머님, 그동안 내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황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매일 듣는 소리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같은 며느리로는 우리 아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 황 여사가 수진의 낡은 옷을 보며 혀를 찼어요.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넌 정말. 황 여사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황 여사는 수진에게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너도 이젠 너한테 맞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황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며느리 수진이를 계속 압박하던 중 어제 저녁 황 여사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와. 넌 손님 맞을 준비 잘해. 네, 어머님. 다음 날 수진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자 황 여사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오늘 손님이 다녀가면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러니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데 그러세요?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수진은 황 여사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황 여사가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는 분은 우리 사모님 모임의 핵심 인물이야.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오세라 씨라고 젊고 똑똑한 분이지. 이혼했지만 재산도 많고 무엇보다 품격이 있어. 황 여사가 품격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그러니 오늘 대화에 넌 최대한 빠져 있어. 네, 어머님.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황 여사가 급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세라야,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문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세라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세련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손목의 시계와 귀걸이도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어디 있어요? 오세라가 마치 집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곧 올 거야. 방송국에서 회의하고 온다고 했거든. 황 여사가 오세라를 소파에 앉히며 말했어요. 그때 수진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세라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차 드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고생하시네요. 오세라가 마치 주방 아줌마를 대하듯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 수진이야. 황 여사가 수진의 말에 언짢은 표정이었지만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때 말씀하시던 수진 씨네요. 오세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수진은 둘의 대화에서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그때 최민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세라 씨 언제 왔어? 최민준이 환한 미소로 세라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준 오빠, 축하드려요. 시상식 정말 멋있었어요. 오세라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최민준이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황 여사가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와인이라도 한잔 해야지. 최민준이 직접 오세라에게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이 집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역시 품격이 있어야 집도 달라 보여요. 오세라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황 여사와 오세라, 최민준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만들어 나르고 치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수진 씨, 물 좀 더 주세요. 오세라가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자연스럽게 시켰어요. 네. 수진이 물을 따라주자 오세라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받았습니다. 역시 민준 오빠 같은 분에게는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오세라가 최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격에 맞는 사람이 중요하지. 황 여사가 동조했습니다. 최민준이 오세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세라가 부엌을 구경한다며 들어왔어요. 여기서 설거지 하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오세라가 마치 동정하는 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세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오세라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그럼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황 여사와 오세라의 대화였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 황 여사가 수진을 불렀어요. 네, 어머님. 수진이 다가가자 황 여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황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너도 봤지? 세라가 이제 내 며느리감이야. 황 여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파렴치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매일 한 말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란 걸 너도 잘 알잖아. 너 같은 며느리는 정말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거든.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황 여사가 자기에게 매일같이 했던 모든 말들이 이미 정해진 각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최민준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냄새난다며 나를 안방에 못 들어오게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수진은 분노했습니다. 최민준이 교수가 된 이후로 줄곧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교수된 후로 그 여자 만나느라 당신 월급 한 푼도 집에 안 들여온 거지?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민준이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수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 명예에 묻은 유일한 오점이야. 그러니 우리 이젠 이혼하자. 최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줘. 최민준이 방에서 짐가방을 들고 왔어요. 이미 수진의 짐을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잖아. 이 밤중에 당장 어디 가라고? 그때 황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우리 집에서 편히 잘 살았잖니? 이젠 그만 붙어있고 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이 인간들과 마주하기 싫어졌습니다. 수지는 민준이 들고 온 가방을 열어봤어요. 가방 안에는 자신의 낡은 옷가지들만 들어있었죠. 그때 수진이 부엌 한쪽에 있던 낡은 믹스커피 통을 보았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추억이 담긴 통이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것까지 가져가려고? 황 여사가 믹스커피 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급히 쓰레기통에서 통을 꺼냈어요. 그 통 안에는 30년 전 투자 계약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수진은 믹스커피 통과 찬장 안에 있던 가계부를 꼭 안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황 여사와 최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역겨운 냄새가 빠졌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세라가 와도 부끄럽지 않겠어.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어. 우리 귀한 교수님. 황 여사가 최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답네. 두 사람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거실에는 오세라의 향긋한 향수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수진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진 듯 했어요. 밤늦은 거리에서 수진은 낡은 가방 하나와 믹스커피 통을 들고 걸었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바친 집에서 쫓겨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믹스커피 통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열쇠라는 사실을요. 쫓겨난 지 3일째, 박수진은 허름한 모텔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믹스커피 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30년.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수진이 통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30년 전 노란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토지 및 건물 투자 계약서라고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정훈 대표님. 수진이 계약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30년 전 작은 식당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30년간 매월 송금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대표님, 저 박수진입니다. 아, 수진 씨, 어디서 전화하세요? 이정훈의 목소리가 놀라며 반가워했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어디 계세요? 1시간 후 수진은 강남의 한 높은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훈 투자법인이라는 간판이 25층에 있었어요. 정말 여기가 맞나? 수진이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25층 사무실에 도착하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이정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그 식당 사장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정훈이 반갑게 인사하더니 갑자기 정색해서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 대표님이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제 동업자셨잖아요. 당연히 박 대표님이죠. 이정훈이 수진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간의 투자 보고서입니다. 이정훈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1994년 수진 씨가 저를 믿고 처음 투자하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정훈이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수진은 기꺼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수진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식당 일과 온갖 자비를 해오면서 살아온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믿고 투자해 주신 귀한 돈으로 제가 땅을 샀었습니다. 이정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1994년 당시 재개발 예정지였던 이 자리에 서류에는 현재의 모습이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0층짜리 대형 빌딩이었어요. 지금은 현재 시가 500억 원 상당의 연구소 빌딩입니다. 500억?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이 빌딩의 소유권 100%가 수진 씨 명의입니다. 이정훈이 등기부등본을 가리켰어요. 소유자란에 박수진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이 빌딩에서 최민준 교수님 말씀이시죠?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가 저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남편분이 교수가 되면 연구소가 필요할 테니 그때 무료로 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수진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 부탁으로 남편에게 지금까지 임대료 없이 빌려주신 거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이정훈의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법무팀장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혹시 이것도 가져오셨나요? 수진이 30년간 써온 가계부를 꺼냈어요. 법무팀장이 가계부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자료네요. 뭐가 놀라운가요? 사모님 모임 특별회비 5천만 원, K교수 연구지원금 3천만 원, 최 의원 후원금 7천만 원. 법무팀장이 가계부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이 날짜들을 최민준 교수의 승진 이력과 비교해보면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켜서 검색했습니다. 2015년 부교수 승진, 2018년 정교수 승진, 2021년 연구소장 임명. 모든 승진 시점과 가계부의 지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무팀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박 대표님, 이것은 불법 청탁과 뇌물 공여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수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님께서 수진 씨가 번 돈으로 뇌물을 준 거죠. 이정훈이 설명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을 교수로 만든 거예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자신이 번 돈이 불법에 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걸까요? 법무팀장이 궁금해했어요. 아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교수님이 유명해지셨기 때문일 거예요. 이정훈이 분석했어요. TV에 자주 나오니까 신분 세탁이 필요했던 거죠. 수진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법무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불법 점유 중단, 뇌물 신고, 재산 환수, 모든 게 가능해요. 이정훈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수진 씨가 하셔야 해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의 모욕과 헌신, 그리고 마지막 배신까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나왔어요. 내일부터라도.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최민준 교수님이 다음 주에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신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정훈이 말했어요. 생방송? 네, 그것도 그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생방송 당일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마치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의 복수가 마침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정훈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D-데이 일주일 전 이정훈의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강제 집행을 위한 서류들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내용 증명 발송 준비 완료됐습니다. 법무팀장이 수진에게 보고했어요. 수신이는 최민준 교수와 황 여사 두 분 맞죠? 네, 맞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같은 날 오후 최민준과 황 여사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황 여사가 우편물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황 여사가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건물 소유권자 박수진에 의한 불법 점유 중단 통보서. 황 여사가 서류를 읽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 대표가 미쳤나? 우리 아들 명예를 보고 공짜로 쓰게 해준 주제에 감히. 황 여사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연구소에서는 최민준이 생방송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 확인해 주세요. 조교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다음 주 생방송이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최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최민준에게도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뭔가요, 이게? 최민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대표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감히 누굴 내쫓아? 최민준이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생방송 준비나 완벽하게 해. 이런 쓸데없는 일로 신경 쓸 시간 없어. 최민준이 스태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한편 수지는 30년 전을 회상하고 있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이정훈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대표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30년 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었어요. 뭔데요? 저희 남편이 교수가 되면 연구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투자한 빌딩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정훈이 흔쾌히 승낙했었습니다. 물론이죠. 수진 씨 덕분에 가능한 투자인데 당연하죠.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의 수진은 순수했었어요.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법무팀장이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어요. 박 대표님, 강제 집행영장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장도 준비됐고요.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여주었어요. 이 가계부가 결정적 증거가 됐네요. 수진이 자신의 30년 기록을 바라봤어요. 매달 꼼꼼히 적은 그 숫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할까요? 법무팀장이 물었어요. 생방송 당일에 맞춰서 준비해 주세요. 수진이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충격적으로요. 그 주말 오세라가 최민준의 집에 놀러 왔어요. 황 여사는 기분 좋게 오세라를 맞이했습니다. 세라야, 다음 주 민준이 생방송 나오는 거 알지? 네, 정말 기대돼요. 오세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 전국에 얼마나 멋지게 나올지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워. 황 여사가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통지서는 뭐였어요? 오세라가 궁금해했어요. 아, 그거 그냥 무시해. 이 대표가 늙어서 헛소리하는 거야. 황 여사가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 아들 명예를 보고 공짜로 쓰게 해주는 주제에 감히 협박이라니. 최민준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생방송 끝나고 나서 이 대표한테 제대로 말해줘야겠어. 세 사람은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수지는 이정훈과 함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 검토 완료됐고요. 이정훈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강제 집행팀도 대기 중이고 언론 제보도 준비됐고요.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D-데이만 남았네요.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박 대표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정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수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마지막 모멸감까지.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그들이 먼저 끝냈는걸요. 수진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럼 월요일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모든 걸 실행하죠. 법무팀장이 최종 확인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군요. 이정훈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수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소유한 빌딩이 보였어요. 내일 모레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수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참아온 분노와 억울함이 마침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되찾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최민준의 연구소는 분주했습니다. 방송국 스태프들이 새벽부터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메이크업 받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최민준을 의자에 앉혔어요. 오늘 전국 생방송이니까 완벽하게 해주세요. 최민준이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황 여사와 오세라는 VIP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황 여사는 새로 산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오세라는 우아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떨리네요. 오세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지게 나올지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워. 황 여사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거네요. 오세라가 최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후 2시 생방송 10분 전이었습니다. 연구소는 방송국 관계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 마지막 점검 들어갑니다. PD가 최민준에게 말했어요. 오늘 주제는 경제 정책과 사회 발전 방향이죠? 네, 교수님께서 그동안 연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민준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연구의 결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연구소 1층 로비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제 집행팀 준비 완료. 법무팀도 대기 중. 언론사 기자들도 도착했습니다. 이정훈이 마이크로 지시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수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누더기 같던 옷 대신 완벽한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도 품격 있게 했습니다. 박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법무팀장이 물었어요. 네, 시작하죠. 수진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단했어요. 3, 2, 1, 큐. PD가 신호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민준 교수님과 함께 사회자가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연구소의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강제 집행관들과 함께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촬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집행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최민준이 깜짝 놀라며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뒤를 돌아봤어요. 웬 소란이야? 최민준이 짜증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파워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최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수진아? 최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건물의 실소유주 박수진입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어요. 즉시 불법 점유를 중단하고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맨이 당황해서 PD를 봤지만 PD는 그대로 찍어 라고 손짓했어요. 이게 무슨... 최민준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황 여사가 VIP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냄새나는 것이 어떻게 여기에... 황 여사가 소리쳤어요. 수진이 황 여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 주인은 바로 접니다. 그러니 제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수진이 등기부등본을 들어 올렸어요. 소유자 박수진, 소유권 100%. 카메라가 등기부등본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0년간의 제 가계부 내역입니다.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모님 모임 명목 뇌물 5천만 원, K교수 연구비 명목 뇌물 3천만 원. 수진이 가계부 내용을 또렷하게 읽어주었어요. 모두 제가 식당에서 번 돈으로 지출된 불법 뇌물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최민준이 얼굴이 새하얘지며 소리쳤어요.
저는 30년간 월급의 30%씩 모아 땅을 샀고 결국 오늘 이 빌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빌딩에서 남편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대표님께 무료로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저를 쫓아내셨네요. 황 여사가 VIP석에서 비틀거렸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오세라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즉시 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강제 집행관이 압류 딱지를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압류 집행 중입니다. 카메라가 압류 딱지를 생생하게 촬영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교수, 30년간 아내가 번 돈으로 뇌물 공여. TV스타 교수, 아내 소유 빌딩 불법 점유. 인터넷에는 실시간으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제발.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수진이 차갑게 돌아섰어요. 방송국 스태프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역대급 방송사고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30년간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배신당한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연구소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황 여사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최민주는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당당하게 연구소를 나섰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승리의 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 국민이 지켜본 가운데서 30년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최민준 교수가 올랐습니다. 각종 뉴스 채널에서는 어제 생방송 장면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었어요. TV스타 교수 최민준, 30년간 아내 돈으로 뇌물 공여 의혹. 아내가 산 빌딩 불법 점유하며 연구소 운영. 생방송 중 충격적 진실 공개. 시청률 40% 돌파. 최민준이 모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 연구소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 허름한 모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최민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학교 총장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총장님. 최 교수, 당장 학교로 나와. 총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학교가 난리가 났어. 기자들이 몰려와서 캠퍼스가 마비됐다고. 총장님, 제가 설명은 무슨 설명. 당장 사표 내고 조용히 사라져. 전화가 끊어졌어요. 1시간 후 최민준이 대학교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뇌물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황 여사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최민준이 기자들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총장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최민준 교수의 행위는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뇌물 공여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합니다. 최민준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교수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그 시각 검찰청에서는 수진의 고발을 받고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박수진 씨가 제출한 가계부를 보면 명확한 뇌물 공여 정황이 보입니다. 황 여사와 최민준 교수 긴급 소환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한편 황 여사는 집에서 오세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격으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오세라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진정해, 세라야. 이건 다 오해일 거야. 황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황금순 씨죠?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소환합니다. 그게 무슨... 황 여사가 당황했어요. 함께 나가시죠. 수사관이 황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세라가 그 모습을 보더니 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어머님,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오세라가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최민준의 몰락과 함께 그녀도 빠르게 발을 빼는 중이었어요. 세라야, 어디 가는 거야? 황 여사가 소리쳤지만 오세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교수 아파트 퇴거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파면과 동시에 교수 아파트 사용 권한도 상실됩니다. 3일 내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준과 황 여사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들이 30년간 살던 교수 아파트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봤어요. 저 사람들이 그런 일을... 30년간 아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뇌물을 줬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최민준과 황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 시각 수지는 이정훈과 함께 식당에서 조용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기분이 어때요? 이정훈이 물었어요. 시원하다기보다는 허무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 만에 정리되는구나 싶어서요. 그때 수진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최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 앞으로 잘할게. 수진이 메시지를 읽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삭제했어요. 후회하고 있나 보네요. 이정훈이 말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이 빌딩 1층을 국밥집으로 바꾸려고 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곳으로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제가 흘린 땀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최민준 전 교수 대학교에서 파면 처분. 검찰 뇌물 공여 혐의로 본격 수사 착수. 30년간 400억 상당 부정이득 추정. 최민준과 황 여사는 모텔에서 그 뉴스를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집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체면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황 여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욕심을 부린 탓이야. 최민준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땀냄새의 주인이 진짜 승자였다는 사실만 남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최민준의 연구소가 있던 건물 1층에는 수진의 따뜻한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일찍 출근하는 건설 현장 아저씨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끓였으니 많이 드세요. 수진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장이었습니다. 국밥집 벽에는 수진이 직접 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노동의 땀 냄새는 가장 고귀한 향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공짜로 줘도 되나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 국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오전 11시 이정훈이 재료를 가득 실은 트럭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최고급 한우로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대표님. 덕분에 맛있는 국밥 만들 수 있어요. 이정훈이 묵묵히 수진의 꿈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들, 청소 아주머니들, 택배 기사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 사장님이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손님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때 긴 줄 맨 끝에 초라한 모습의 두 사람이 섰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황 여사와 최민준이었어요. 6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그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집도 없어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황 여사는 한때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손으로 이제는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최민준도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무료 급식소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줄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수진이 국밥을 퍼주다가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황 여사와 최민준이었어요. 두 사람은 수진을 알아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지만 배고픔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냥 드세요. 수진이 말없이 뜨거운 국밥을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듬뿍 올려주었어요. 황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그토록 경멸했던 시큼한 땀 냄새가 배어있는 그 국밥을요. 최민준도 차마 수진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받았어요. 고마워. 황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들이 그토록 더럽다며 혐오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으면서 지난 30년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모습들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최민준이 숟가락을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황 여사도 더 이상 국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다른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눠주며 일을 계속했어요. 그들을 특별 취급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천사 같아요. 한 아저씨가 빈 그릇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국밥집에는 온갖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가득했어요. 정말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황 여사와 최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그릇을 갖다 놓았어요. 수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국밥집을 나가는 뒷모습을 수진이 지켜봤어요.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이 차린 밥상에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복수의 쾌감이 아닌 담담한 평화가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 3시 점심 장사가 끝나자 수진은 직원들과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200명 넘게 드시고 가셨어요. 다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뿌듯해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이정훈과 함께 국밥집 2층에서 차를 마셨어요. 오늘 그 사람들 봤죠? 이정훈이 물었어요. 네. 기분이 어땠어요? 복잡했어요. 하지만 미안하거나 후회스럽지는 않았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정훈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유한 이 빌딩에서 수진이 직접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30년간 흘린 땀이 마침내 진짜 가치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국밥 끓여야겠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번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신만의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찾은 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여인의 30년 헌신은 시큼한 땀 냄새라는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대신 자신이 흘렸던 30년간 땀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땀 냄새는 그들이 뽐내던 격의 기반이었던 빌딩 그 자체였고 그들의 명예를 무너뜨린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진정한 격이란 돈이나 명예로 쌓아 올린 거짓된 이미지가 아니라 땀 흘려 성실히 살아온 삶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수진 씨가 땀 냄새 밴 손으로 퍼주는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 어떤 스타 교수의 강연보다 더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연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